세무사님, 곧 결혼을 하는데요.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받아서 신혼집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으로 오피스텔 1억짜리 받아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1억이나 공제를 해주는군요. 네, 1억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10년 5천만 원 비과세 이거와는 달리 이거는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안 해줍니다. 5천만 원 비과세는 10년마다 5천이니까 10년에 5천, 10년에 5천, 10년에 5천 하면은 80살을 살면은 8호 44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해줍니다.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5천만 원 공제 이후에도 이 1억 공제는 특별한 공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별도로 해주는 거죠. 5천만 원 비과세 가령 뭐 10살에 5천, 20살에 5천, 30살에 5천, 40살에 5천 이렇게 계속 받아왔더라도 이 혼인 출산 공제 1억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1억을 더 비과세 해주는 거죠. 어떤 것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출산 공제 받는 거는 안 되는 게 딱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거 빼고는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 해주고 있어요. 어떤 게 안 되나요? 안 되는 걸 예를 들어 보면은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같은 경우는 뭐 종신보험을 증여해줬다. 그럼 나중에 보험금을 빡 타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저가 거래, 고가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 이익. 그 다음에 채무 면제, 변제를 받을 때 이익,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월세 상당액의 이익, 그리고 돈을 무이자 또는 싸게 빌려줘서 이자 상당의 혜택 보게 하는 이익, 그리고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 미성년자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가령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하나 사주고 그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이익, 이런 거는 1억 공제 안 해주겠다 이런 거죠.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명의자에게 명의를 다르게 했을 때 명의자, 이름을 빌려준 사람한테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지만 진짜 주인이니까 당신한테 증여를 매길 거야 했을 때 이익은 출산 증여 공제 1억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때 축의금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받은 축의금은 자녀가 받게 되는 순간 증여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1억 공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할 때 축의금 같은 경우는 현금 증여로 보거든요. 현금은 당연히 출산 혼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정도의 안 되는 항목을 빼고는 출산 증여공제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현금 당연히 되고 자동차 당연히 되고 주택 당연히 됩니다. 주식 당연히 됩니다. 비트코인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단 말이죠. 이 열거해 놓은 일정 항목을 빼고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출산 증여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금수세에 대한 부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주식이나 코인도 그럼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받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럴 때는 받는 금액도 증여, 가치가 올라간 부분도 증여해서 이중으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받는 당사자가 성인일지라도 재산 상태, 소득 능력, 여러 가지 경제적 능력을 봐서 이 재산을 독립적으로 자기 돈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도 잘 증여하는 게 좋겠네요. 네,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은 가령 주식이나 코인을 받았을 때 받는 금액은 증여가 되지만 그 이후에 재산 증식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서 1억 공제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혼을 하면 받은 공제 혜택을 정부에 다시 줘야 하나요? 혼인 공제를 하고 5천만 원 1억 5천을 공제를 받았는데 혼인
공제 이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혼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현행 출산 혼인 공제 규정에서는 사후관리 페널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 자체만으로 출산 혼인 공제 1억은 누구든지 평생에 한 번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토해내거나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혼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한 번 혼인 출산 공제 1억을 받으신 분들이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했다. 그때는 이제 한 번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혼 시에는 이 혼인 공제 1억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방금은 혼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출산과 관련된 공제 내용이 궁금해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요.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산 공제는 출산일 첫째, 둘째 이렇게 출산 순서와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둘째가 되든 셋째가 되든 오직 개인당 평생에 한 번 1억을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에서 아기를 낳았더라도 재혼해서 아기를 또 낳으면은 출산 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혼뿐만 아니라 미혼인 상태에서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같이 살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출산공제 1억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하면 혹시 사실혼 상태에 태어난 아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공제 1억은 당연히 1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저출산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간절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산한 아이는 아니지만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이 공제를 받는 부분에는 한도 같은 것들은 있나요? 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개인 기준으로 일반 증여재산 공제 과거 10년에 5, 과거 10년에 5천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평생입니다. 평생에 한 번. 대신에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평생에 한 번으로 금액은 1억까지 누구든지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추가적인 공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재혼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공제를 받게 되면은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추가로 3천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혼과 재혼 합쳐서 1억 이상을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도 있어요. 첫째 아이 때 5천, 둘째 아이 때 5천 이렇게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한도 1억 내에서는 얼마든지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혼인과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혜택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청년 세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꿀팁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5천 비과세와 출산공제 1억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최대 3억 2천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나 비과세를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과 부인 각각 공제를 활용하시면은 일반 공제 5천, 그다음에 혼인 공제 1억 이렇게 해서 남자 쪽에서 1억 5천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쪽에서도 똑같이 일반 공제 5천, 혼인 공제 1억 해서 1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1억 5천을 조달해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세금 없는 자금이 3억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딱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1,000만 원, 며느리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각자 크로스로 1,000만 원을 더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자 세금 없는 자금으로 1억 6천이 조달이 됩니다. 합계 3억 2천은 세금 없이 간단하게 조달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젊은 세대 분들께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도 성공하시고 출산도 성공하셔서 행복한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